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순환부터 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전에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순환되는 물질은 우리는 두 가지인 탄소순환과 질소순환 이 두 가지만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인도순환하고요, 황도순환하고 다 순환하겠죠, 물질은. 그리고 뭐 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냥 이름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생태계에서 물질순환,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인 이 탄소와 질소. 우리 탄소는 3등 영양소라고 했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하고 핵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 수 있겠죠. 단백질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핵산은 여기에 인이 더 있었죠.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생물 본진대로 유입된 다음에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토양이나 대기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합과학에서 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생물권, 기권, 지권, 수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기 때문에 물질의 전체 총량은 일정해야만 하고요. 지구 안에서 첫 번째로 탄소 순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순환에서 볼 때는 결국 서로 다른 요 권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권역을 넘나들 수 있는지 요걸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생물권으로 가져오려면, 그렇죠, 광합성을 해야 가져올 수 있겠다.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탄소가 생물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생물권 안에서 피식과 포식하고 해가지고 생산자를 1차 소비자 먹고 2차 소비자 먹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결국 이제 죽겠죠. 그럼 사체 배설물을 이제 얘네들이 축적되게 되면 직권으로 가게 되겠다. 그럼 요게 이제 화석연료였고요.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연소하면 다시 기권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요게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수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중탄산 이온으로, 탄산수소 이온으로 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온다. 생물들은 다 호흡을 통해서 대기로 내보낼 수 있겠다. 분해자도 호흡을 한다. 사체나 배설물이 결국 직권으로 가서 이걸 연소하면 대기 중에 CO2가 가겠다. 결국 들어오는 건 광합성밖에 없어요. 그죠? 나가는 건 호흡과 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질소순환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우리 탄소순환은 우리 워낙 광합성하고 호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개념을 어렵지 않은데, 질소순환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질소, 이 N2가 일단 직권으로 들어와서 생물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생물권으로 들어오려면 이 질소 자체를 우리가 호흡에서 질소를 우리 들숨 날숨 할 때 하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질소를 먹지 않죠. 흡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소를 흡수하려면 무조건 우리는 종속 영양생물이니까 다른 생물의 질소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질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누군가는 만들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생산자가 하게 됩니다. 생산자가 여기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바로 먹으면 좋을 텐데 식물은 광합성하기도 벅차죠. 그래서 광합성 해야 되니까 다른 세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대기 중의 질소를 가지고 이온화 형태로 바꿔주는 세균이 필요한데요. 요걸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다른 물질에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온화 됩니다.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이 되고요. 이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식물이 여러 종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모늄 이온을 바로 쓸 수 있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암모늄 이온을 바로 직접적으로 쓰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더라. 그 식물들은 암모늄 이온 형태를 쓰지 못하고 질산 이온 형태로 쓰게 돼요. 질산 이온 형태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세균을 질산화 세균이라고 합니다.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되면 암모늄 이온을 통해서 바로 식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질산 이온을 통해서도 식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식물로 들어가면 생물권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사체 배설물 해가지고 분해자가 암모늄 이온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다. 분해하면 요렇게 주로 이루어지고요. 들어왔던 이제 질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면 탈질화세균, 탈질산화세균에 의해서 탈질 작용이 일어납니다. 질소를 탈락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소를 탈락시키는 결국 대기 중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탈질산화세균에 의해서 탈질 작용이 일어나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가게 된다. 크게 보면 요렇게 있고요. 요건 이제 생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질소 고정을 생물적 고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대기 중의 질소가 이온 형태로 바뀌면 다 질소 고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소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질소, 삼중결합인가? 질소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 결합을 깨려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이제 자동차 있죠? 자동차 배터리에 그 시동 걸 때 배터리가 티리릭 이 전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 대기 중 질소가 이온화 형태로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기 방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자동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번개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번개 에너지가 더 전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번개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인위적으로 자동차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생물적인 고정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만들 때 비료의 주된 성분이 NPK거든요. 질소, 인, 칼륨 요건데 이 질소 비료를 만들 때 대기 중에 공짜잖아요. 질소. 이걸 우리가 전기 방전을 통해서 질소 고정을 해서 비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인간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 수생태계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간단화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된다. 암모늄 이온을 바로 식물이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질화 세균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이온화될 수 있다. NO2- 또는 NO3- 이렇게 아질산 이온과 질산 이온. 그러면 아질산 이온을 만들면 아질산균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질산 이온을 만들면 질산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균을 통틀어서 질화세균, 질산화세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NO3- 아질산을 식물이 바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남은 건 이제 탈질소 작용에 의해서 탈질 작용이 일어나면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겠다. 암모늄 이온이 탈질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들어와요, 식물에게.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우리 뭐 아까 했던 단백질이야,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이 골격에 질소를 붙여주는 거 느낌이죠. 얘네들은 이미 있으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미노산을 합성하기 위해서 질소를 붙여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과정을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질소 동화라고 한다. 단백질, 뭐 아미노산을 만들거나 단백질을 만들거나 핵산을 만들면 흡수한 질소 이온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밑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는 개체수 피라미드 정도만 아마 나왔을 텐데, 생태계 평형 밑에 거는 정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더라고. 이 평형 상태에서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 그러면 얘를 먹는 포식자인 2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감소한다.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한다. 더 여기 플러스로 생산자, 먹이, 1차 소비자의 먹이가 감소했으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한다.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가 증가한다. 그래서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태계에서 스스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만히 냅두면 요렇게 이제 조절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생태계 피라미드는 정말 피라미드야. 그래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요 그림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줘야 됩니다, 꼭. 이거 다음은 개체수 피라미드이다, 다음은 생체량 피라미드이다, 다음은 에너지량 피라미드이다,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위를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체량은 그람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를 다 무게를 달았을 때, 그래서 해당 면적당 그람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생체량은 보통 이제 3차 소비자를 이렇게 갈수록 보통은 이제 감소해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예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량은 무조건이죠. 100% 다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왜 그랬죠? 각 단계에서 호흡으로 인한 열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개체수나 생체량은 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량은 예외가 없겠다.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연력학 법칙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한계를 넘는 심한 외부 요인이 작용하면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넘는 심한 외부 요인이 밑에 나오는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이나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겠다. 그래서 키워드는 생태계 평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재시험 면접을 서울대로 보지 않고 연대나 고대를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우리 원 수준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 전공 과목으로만 재시험 면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내용이고요. 지금 읽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겠다. 생물 다양성은 1학년 때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1학년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지켜져야 하는 이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결국 환경의 변화,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적응력이 생겨서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하나의 종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유전적 다양성은 하나의 종 안에서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변이가 다양하지 않으면 환경이 변했을 때 이 종 자체가 절멸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절멸되면 종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종 다양성은 왜 중요하냐? 생물 종의 다양성이 높게 되면 결국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한 종이 멸절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 만약에 이런 종 다양성이 깨지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생물들이 다 같이 멸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 종다양성에서 1학년 때 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다양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종 풍부도에 대한 개념하고요, 종 균등도에 대한 개념을 둘 다 계산한 값이 종 다양성입니다. 종 풍부도라는 건 말 그대로 개체 수, 종 수를 의미해요. 개체 수라고 만들겠다. 종의 수, 종의 수를 의미하고요. 다양한 종이 있으면 돼. 종의 균등도는 각 종마다 개체 수가 균등하냐라는 거예요. 뭐 어떠한 생태계에 총 100개체가 있다. 근데 A종이 90마리, B종이 7마리, C종이 3마리 있다. 균등하지가 않죠. 그죠? 뭐 33, 34, 33 굉장히 균등하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에 더 개체의 이 종의 수는 똑같이 A, B, C가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종 다양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예요. 이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생태계가 다양해야 환경이 다양한 게 되고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 다양한 환경에 있다는 건 다양한 조건에서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다양한 조건마다 특정한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겠다. 그럼 결국 종의 수가 많아집니다. 종의 수가 많아지는 걸 우리는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요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접경지대에서는 두 생태계 자원을 모두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완충지대라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나 생태계 평형,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모두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훨씬 좋겠다. 그 생물 자원의 이용이라고 해서 의식주, 의약품, 생명공학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생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의약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암제 텍솔, 이 주목나무에서 한 거예요. 이 주목나무가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고유종인 주목나무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본이었나? 거기에서 연구해서 특허권을 출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항암제 텍솔을 판매한 수익의 1원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자원이라는 건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특허를 내면 엄청난 그 국가적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때 못했던 거죠. 대부분 의약품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버드나무 껍데기에서 살리실산 얻어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이 버드나무 껍데기에 있는 살리실산이 해열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쓰다가 이제는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구조를 알면 합성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스피린을 우리는 이제 합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기능을 이런 구조가 이런 기능을 하겠지? 요걸 이제 이 생물 자원으로부터 알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생명공학 기술에 이용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런 이 생물 자원 이용해서 조금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걸로 그 과제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수행평가 하나를 하려고 해요. 이 생물자원 이용을 해서 우리 대부분 이제 공학 쪽 진로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의공학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의는 내가 다 잘 알겠어. 근데 공을 몰라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공이거든. 활용을 하려면 전자전기 공학이라든지 공학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용되고 있는 사례나 또는 이러한 사례들 개발되어 있는 걸 공학적인 방법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 아이디어가 실효성이 있는지 혼자 이제 자료나 뭐 기술 발전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있으면 땡이고요. 좀 검증이 가능한지 요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건 이제 오늘 진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생물 다양성 감소라고 해서요. 이거 다 1학년 때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는 당연히 뭐 이렇게 막 깨가지고 다 도시를 만들어. 그리고 단편화는 철도, 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있던 서식지를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사는 생물이 있고 지금 딱 요 정도예요. 딱 여기야.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고 이렇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란색 그 무슨 색이야? 청록색? 청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가장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안쪽이 다 숲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바깥쪽은 막 사람들이 돌아다녀. 눈에 불을 켜고 막 다람쥐를 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 빵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오면은 이렇게 쓰다모 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잡아도 가고 막 집에 가져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자리라고 하고요. 이쪽은 내부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가장자리를 좋아하는 가장자리 종들이 있고요. 내부를 좋아하는 내부 종들이 있습니다. 내부 종들은 필요한 면적이 넓은 경우가 내부 종이 돼요. 좁은 지역에서 살지 못하는 대형 포유류들 이런 경우에는 내부 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포식자들을 피해서 또 이렇게 빵 부스러기도 먹고 이런 거 이제 교란이 많다라고 하는데 좀 뭔가 물질의 유입도 많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 나가는 것도 많고 포식자를 잘 피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는 애들이 이제 가장자리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철도를 놓으면 도로를 놓으면 가장자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철도나 도로만큼 면적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또 그만큼의 가장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내부 면적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식지 면적이 64헥타르였는데 이 도로가 놓여지니까 도로가 놓여지면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만큼만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감소해서 34.8헥타르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의 단편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장자리종과 내부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생태 통로라는 것도 이런 문제, 서식지 면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뭔가 생식이나 먹이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지 서식지 면적 자체, 절대적인 면적 자체를 확보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래 생물 도입해가지고 이런 애들 막 많이 들어갔죠? 꽃매미 다 죽여버리고 남의 거 불법 포획 이렇게 환경오염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성 이런 것들은 도덕 수준이다. 도덕 수준. 보존 방안은 도덕 수준이다. 도덕 수준. 보호구역 설정하는 게 이제 우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한다. 그래서 연결해서 동물이 사고로 죽는 걸 예방한다. 결국 절대적인 서식지 면적을 확보해 줄 수는 없겠다. 이주와 재도입, 법령을 제정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협약 같은 건 1학년 때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사실 생원에서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고요.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내용 문제들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학기 생명과학 1 수업을 다 마쳤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우리 잠깐만요. 달력을 보면요. 25일 날 시험 보기로 했죠? 아닌가? 맞지? 대답을 못 해주는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고사를 25일 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이 남는데 3시간은 실험 1시간 한다고 했고요. 감수 분열. 한 시간에 해서 보고서도 관찰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정리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있잖아요. 프린트에 그것만 이렇게 좀 써가지고 낼 거예요. 요거 있고요. 요 시간이 좀 빠듯할 겁니다. 50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며칠 날 어떻게 할지 안내를 따로 해드릴게요. 제가 실험을 하려면 실험 준비를 따로 해야 되니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건 수요일이 6교시라서 준비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우리 생태계 작용 반작용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영구 해야 됩니다. 근데 방영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물자원 관련된 이게 주제 탐색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과제는 내주는데 그 시험 전주에 다 자습이잖아. 심심하잖아. 그래서 수업 듣는 거 아니고 그냥 확인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많은 짐을 지워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